발솜입니다. 다시 정상으로. 미국 애니메이션 업계 전문 매체 카툰브루는 K-팝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 영화 순위 1위로 다시 복귀하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K-팝 데몬 헌터스는 단순히 1위에 오른 수준이 아니라 1위 자리에 재등극하였다는 점이 놀라운 것인데요. 미국 매체 포브스의 표현처럼 K-팝 데몬 헌터스는 지금까지 넷플릭스 탑10에서 일어난 적 없던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K-팝 데몬 헌터스가 이번 여름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라면서 이 작품은 TV와 음악 산업이라는 거대한 두 무대에서 위대한 업적을 거두었는데 진짜 놀라운 점은 이 영화 속 가상의 남녀 그룹들 모두가 1위 히트곡과 K-팝 신기록을 쏟아냈다는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계속 신기록을 경신하는 스코어가 찍히고 있다는 기사는 특히 순위가 떨어졌다가도 다음날 다시 1위를 탈환하는 현상이 이처럼 반복되는 것은 이전에는 절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K-팝 데몬 헌터스가 연속 1위 기록은 달성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순수한 상위권 장악력 면에서는 놀라운 기세를 가진 작품이라 평가했는데요. 그래서 넷플릭스 전문 매체 넷플릭스 정키는 넷플릭스가 제작한 역대 최고의 애니메이션 영화라는 왕관을 K-팝 데몬 헌터스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들의 목소리는 전 세계를 뒤흔들며 이전 애니메이션 세계에서는 목격되지 않았던 격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전례 없는 속도의 급등을 만들어냈고 이제는 단 4주 만에 8천만 뷰를 돌파하면서 이전 인기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제치고 왕좌를 차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상대가 어디 애니메이션들 뿐이겠습니까? 넷플릭스가 준비했던 뛰어난 영화들과도 맞붙어 1위 자리를 잠깐 내주었다가도 또다시 그들을 밀어내며 1위 자리를 재탈환하는 저력을 이어가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아울러 영화 속 사운드 트랙 중 골드는 엄청나게 많은 K-팝 데몬 헌터스 관련 영상들로 인하여 화력이 분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5,600만 조회수를 찍고 있는데요. 이는 K-팝 그룹들 중에서도 강력한 팬덤이 있는 1티어급 K-팝 그룹들이나 가능한 조회수로서 만약 화력이 분산되지 않았다면 일찌감치 1억 뷰를 찍었을 것이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력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인도를 대표하는 매체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말하는 것처럼 마치 헌트릭스들이 악마를 사냥하듯 이 영화가 전 세계 청년들과 어린이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다는 사실인데요. 다양한 수록곡 중에서도 특히 사자보이즈의 소다팝이 새로운 초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기사는 이 곡은 어린이 콘텐츠 순위에서 압도적인 위력을 선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어린이들만 좋아하는 노래는 아니지만 어린이들의 경우 끊임없는 반복 재생이라는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음을 기사는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전 세계 초등학생들이 소다팝을 듣고 이를 커버하는 것이 놀이가 되어 이제 겨울왕국에서부터 뽀로로까지 이어져 온 초통령의 왕관을 K-팝 데몬 헌터스가 이어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디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을 대표하는 매체 시애틀 타임즈는 K-팝 데몬 헌터스가 올해 여름을 상징하는 문화적 현상에 등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겨울왕국이나 기묘한 이야기가 가졌던 엄청난 문화적 위력을 K-팝 데몬 헌터스가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는 매년 여름이면 한 가지 대중문화 현상이 SNS를 장악하고 스포티파이 올해의 음악 목록에 이름을 올리곤 하는데 올여름의 주인공은 바로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것이었는데요. 기사는 19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이 K-팝 장르를 열기 시작한 이래 BTS와 블랙핑크, 트와이스 같은 그룹들이 세계적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 영화 속에는 거기에 더해 다채로운 판타지 요소들까지 합쳐졌으니 이런 신선한 시도는 K-팝 팬들은 물론 기존의 K-팝 팬들이 아니었던 사람들까지 모두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구에서 문화 현상이라 정의되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가 한국과 K-팝의 정통성을 살리지 못했다면 폭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미국 빌보드 소속 평론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미국 매체 빌보드는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으로부터 대중음악 업계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면서 올여름 가장 큰 깜짝 문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과 이야기해보았다는 것이었는데요. 현재 드레이크와 저스틴 비버 등 미국 팝음악계 최고 스타들이 잇따라 신곡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기사는 이것은 아마 올여름 가장 폭발적 이야기로 남을 것이라면서 그 핵심 비결이 바로 정통 K-팝을 제대로 구현했다는 점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많은 스튜디오들이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을 보고 난 이후 그들만의 버전을 시도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교훈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목해봤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빌보드의 편집자 카일 드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 업계가 좀처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것은 바로 특정 문화나 장르를 다루려면 그 문화를 실제로 만들어낸 핵심 인물들이 제작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K-팝 데몬헌터스를 만들면서 실제 K-팝 히트곡 제작자들을 배제했었다면 정말 끔찍한 결과물이 나왔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엔딩 크레딧에 트와이스나 테디박, 제나 앤드루스 같은 한국인들의 이름이 올라있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었다. 또한 선임 편집자 린지 헤이븐스는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요. K-팝 데몬헌터스가 성공한 이유는 한국 문화의 환상적 요소는 물론 지금의 K-팝 팬덤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빌보드의 수석 음악평론가 제이슨 립셔츠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K-팝 데몬헌터스 수록곡들이 진짜 K-팝이 아니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 한국의 프로듀서와 작곡가, 한국 보컬리스트까지 제작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노래들이 진짜 K-팝 히트곡처럼 들리는 것이다. 영화 자체도 재미있고 잘 만들어졌지만 음악이 그 경험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것이기에 이것은 과거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의 대히트작들을 떠올리게 하는 지점인데, K-팝 데몬헌터스가 앞으로 더 많은 영화나 TV 프로젝트에 영감을 줄 수도 있겠지만 만약 노래가 별로라면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한국인 K-팝 아티스트들의 눈부신 재능이 강조되고 있었는데요. 한편 빌보드의 부편집장 앤드류 언더버거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특정 장르와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뮤지컬 콘텐츠를 성공시키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들은 바로 좋은 노래와 좋은 이야기, 그리고 그 문화를 대표하는 커뮤니티와의 진정성 있는 연결이다. K-팝 데몬헌터스는 이 세 가지 모두를 확보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다. 결국 K-팝을 영화 속 도구 정도로 생각하면서 어설프게 흉내낸 음악을 만든 게 아니라 최고의 K-팝 전문가들을 팀으로 꾸려 K-팝의 정통성을 살려서 진짜 히트곡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이 앞으로도 이 업계의 교훈이 될 것이라는 기사였는데요. 영국의 BBC 또한 빌보드 전문가들이 강조한 K-팝의 힘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BBC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요. 기사는 매기강 감독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노련한 K-팝 프로듀서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면서 또 하나 핵심적인 이유로 한국 전통과 트렌드의 만남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의 인기에 기여한 또 다른 주요 요인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의 문화는 서구 시장에서 이미 주류가 되었는데 이 영화는 이러한 트렌드를 놀라울 정도로 진정성 있게 반영했다는 기사는 한국의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인 식문화 중심의 일상생활을 섬세하게 담아냈으며 한국의 다양한 실제 장소들을 포착했는데 이러한 제작진들의 선택은 진부하고 피상적인 이미지를 넘어 한국 문화를 제대로 묘사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조차 정확하다고 존중받을 정도로 보기 드문 한국 문화 재현을 해낸 것이라고 극찬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영화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죠. 식당에서 냅킨을 깔고 수저를 올리는 그런 디테일에 모두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저희 바이스톰이 계속 강조해왔던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러한 진정성을 구현하기 위해 제작진은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 문화의 전통적 측면과 현대적 측면을 모두 면밀히 조사했고, 매기강 감독은 명동거리의 디자인적 측면부터 심지어 민속촌에 가서 담벼락 모양까지 체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대하 정통사극 제작진 수준의 고증 노력인 것인데요. 그리고 이 작품이 한국 문화에 대한 민감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바로 애니메이션 그 자체에 있다면서 캐릭터들의 입모양이 한국어 발음에 맞춰 디자인된 부분에 주목한 이 기사는 그로 인해 등장인물들의 반응은 영어로 들어도 한국어 같다면서 실제로 몇몇 한국 단어들은 영어 더빙판에서도 나오고 노래 가사에도 한국말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한국적 느낌을 살린 것이 주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영화는 K-팝의 독특한 문화까지 생생하게 담아내 시청자들이 마치 K-팝 팬덤이 되어 그 세계에 빠져든 것처럼 느끼게 한다면서 팬 사인회 장면, 화려한 야광봉, 플랜카드 등 생생한 디테일이 담겼다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헌트릭스의 칼과 부채, 사자보이즈의 이름까지도 한국의 무속과 전통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것이면 물론 두 마스코트인 호랑이와 까치도 조선 후기 민화에서 수호신과 행운을 상징하는 특별한 존재들이었다는 이 기사는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표현들 안에 자기 수용에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엔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는다는 인류 보편적 메시지를 담았기에 이 작품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적 정체성과 글로벌 감성의 융합이라는 트렌드가 전 세계 대중문화의 질서를 새롭게 쓰고 있음을 BBC가 주목한 것인데요. 한국의 전통과 현재가 만나게 하고 그것을 전 세계적 메시지로 융합시켜 K-팝 데몬 헌터스라는 놀라운 작품을 만든 우리 제작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보고 또 봐도 소름 돋고 행복하게 만드는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이번 주말엔 저도 마치 초등학생들 마냥 몇 번이고 계속 돌려볼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